기본적으로 내가 얘기했어 얘들아. 아까 한 그대로 할게. 작품을 먼저 가지 마시고요. 보기에서 키워드만 뽑아봐. 알겠지? 자, 13번 보기 있죠? 가볼게.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했어. 자, 보기 볼게. 가와 나는 시간적 속성에 주목하여 시적 대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구체적인 이미지와 추상적 관념을 통합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니까 공통점, 시간적 속성에 주목했대요. 시간적 속성 주목. 요렇게 하나 딱 체크해 놓으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자,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며 포착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냄으로써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하니까 결국 어때더라? 가가 하는 얘기는 뭘 통해서? 대상의 일시성을 통해서 뭘 드러냈다? 내적 인식을 드러냈대. 이렇게만 뽑으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나는 대상의 영속성. 자, 영속성은 뭐냐면 얘들아, 영원히 갖고 있는 속성을 영속성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대상의 영속성에 주목하여 인식한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하니까 영속성에 주목해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낸다. 영속성을 통해서 역사 의식을 드러낸다. 됐죠? 여기까지 하는 게 너네가 첫 번째 할 거야. 이렇게 보기에서 키워드를 먼저 뽑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작품으로 가는 거야. 근데 작품에서 봐 얘들아. 너네 지금 원래 시집 같은 데는 제목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시작되는데 여기 있는 모의고사나 수능만 밑에 빠져있지 제목이. 이만큼 제목이 갖는 게 많기 때문에 밑으로 뺀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 속아서 바로 작품 가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뭐부터 하자? 제목부터 가자고. 제목이 뭐 얘들아? 살구꽃과 한때야. 살구꽃과 한때. 자, 그러면 딱 제목만 보자 얘들아. 벌써 살구꽃 나왔지.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이 뭐겠어? 그렇지. 여기서 시적 대상 나오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잘하는 친구들 어때더라? 이것만 보고 한때 하니까 유리 어때? 이게 바로 일시성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가지 말라고. 어차피 우리가 이거 다 하고 다시 보기로 갈 거니까. 됐어? 이 다음에 작품 갈게요.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니까 내가 드디어 뭘 만났어? 시적 대상인 살구꽃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처럼 피고 있대? 구름처럼 피고 있대. 됐어? 그 다음에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때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맥 덜 여문 나비들이 저 속으로 오간다 해서 그럼 여기서 있는 꽃구름 얘들아 어떤 꽃구름일까? 위에 있잖아. 무슨 꽃구름? 그렇지. 그러면 살구꽃으로 꽃구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비와 벌이 저 속으로 오간대. 여기까지가 지금 어때? 배경인데 너네가 지금 배경 보니까 어떤 게 얘들아 해석이 돼야 돼? 아, 아름답구나. 평화롭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 지금 공포나 위기나 그런 건 전혀 안 느껴지죠?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소 앞 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하니까 이 마을에 뭐가 좋대요? 소도 좋대요. 그리고 마을 사람과 눈 인사한대. 그러면 여기서 나비벌 소 마을 사람은 내가 살구꽃구름과 함께 보는 사람들이고 함께 보는 대상들이니까 긍정적으로 인식이 된다고. 됐어 여기까지? 자, 하늘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구름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진짜 얘들아 하늘에는 구름이 아니죠. 아까 얘기한 꽃구름, 살구꽃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게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 거. 이건 무슨 얘기일까? 아무 말을 안 해도 너무 좋다는 게 느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계속해서 살구꽃과 이 배경들이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계속. 자, 차에 올라 시동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 하니까 이렇게 얘들아 걸고 떠나지 못하고 걔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야?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관심이 있어.
꽃들의 생애, 삶이 좀 짧으면 어때? 달포 한 달 조금 지난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점점. 그럼 얘들아, 자, 지금 이 꽃들이 좀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어때? 허연 귀신처럼 매달렸다는 얘기는 결국 죽어서 없어졌다는 참아 못하니까 점점점점 통해서 얘기한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자, 꽃도 황홀도 때 맞춰 피고 지는 거다. 누가 느낀 거야? 시적 화자가 느낀 겁니다. 뭐야? 꽃도 황홀도 피고 진대. 때 맞춰 피고 진대. 이게 얘들아 왜 중요할까? 지금 이 자체가 누가 느낀 거? 화자가 느낀 깨달음이니까 곧 정서가 됩니다. 됐습니까?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 몸 돌려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다니까 어때? 계속 거울로 가면서도 그 꽃구름을 보고 있어.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에 연분홍을 땅에 내려받는 검은 둥치들이 하니까 너네 검은 둥치가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나무 기둥을 얘기하니까 이게 받치고 있대. 뭐를? 꽃구름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꽃구름을 기둥이 받치고 있는 거야. 검은 둥치들이.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여기서 얘기한 구름은 진짜 구름이 아니라 살구꽃 구름을 얘기. 됐어? 차를 멈추고 들어본다. 아, 영타주 표현. 하늘의 기둥들 하니까 걔를 어때더라? 지금 마지막에 뒤돌아보고 뭐한가? 감탄한 거죠. 됐어? 그러면 여기서 느껴진 정서가 뭐야? 살구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면서 꽃과 황홀은 언젠가 피고 진다는 걸 깨달았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서를 뽑는 거지 주제 파악하는 게 아니라고. 어차피 주제 몰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너네가 체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갈게요. 나의 신석정의 역사. 너네는 어때? 그 히스토리인데 내가 아까 얘기했어. 해석할 때 어떻게 하자고? 인가 위주로 가져가겠습니다. 가볼게. 저 하잘 것 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러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까지 그러면 자 지금 뭐가 있대? 햇볕도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바람도 있고 벌나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어서 마음까지 있어. 자, 마음이 있어서 저리도 조촐하되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라니까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게 돼. 그러면 여기 있는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마음이 원이 되면서 뭐가 탄생했다? 달래꽃이 만들어진 거죠. 요렇게 인가로 가라고. 됐어? 그럼 보자. 자, 내가 주목하는 대상이 달래꽃인데 얘를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마음이 만든 거니까 얘네는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만들어준 거니까 달래꽃을. 얘 자체가 긍정이면 만들어준 얘네는 어떻게 했단 얘기야? 긍정이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파악하라고. 됐어, 중호?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갈게.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가 유리 어때? 우리 배운 게 또 나왔죠. 자, 달래꽃이 어떠더라? 대지를 뚫고 솟아올랐대. 아영아 쌤이 얘기했죠? 저번 주에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상승 이미지니까 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뚫고 올라왔다니까 얘들아 어려운 걸 뚫고 올라왔으니 얘는 긍정적 이미지의 달래꽃입니다.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거친처럼 푸른 수위, 그러니까 이거는 죄수복을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는 것이다니까 뭐와 뭘 통해서? 역사와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대요. 두 번째 연도 요렇게 해서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레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는 너의 뜨거운 심장. 자, 중요한 거들아. 입맞췄다는 얘기는 얘네랑 스킨십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네가 애정이 있으니까 한 거니까 너도 나한테 뭐 한다더라? 애정이 있는 대상이야. 됐어? 애정이 있다는 얘기야. 자, 너의 뜻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왼통 개어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송가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나오죠.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니까. 그러면 어때? 길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대요. 이렇게 정리 됐습니까? 어때? 인과로 너네가 분석을 해놔야지만 선지 구성과 바른 판단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했어. 그 다음에 본 다음에다 다시 어떻게 하라고? 보기로 다시 가는 거야. 자, 이제 13번에 보기 있죠? 또 읽을게.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야. 보기. 가와 나는 시간적 속성에 주목하여 시적 대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구체적인 이미지와 추상적 관념을 통합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며 포착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냄으로써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 자, 보자 얘들아.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일시성. 꽃과 황홀은 언젠간 피고 진다니까 잠깐 있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나의 뭐가 드러났어? 내적 인식, 즉 정서가 드러났잖아. 딱 연결. 그 다음에 나 볼게. 대상의 영속성에 주목하여 인식한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상식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니까. 자, 역사가 뭐라 얘들아? 역사와 힘이 우리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어때?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이 연결돼야 되겠죠. 이렇게 작품 읽고 다시 한번 붙이라고. 내가 원하는 건 너네가 보기를 2번 읽으면서 완벽하게 연결하는 거야. 이게 평가원의 의도와 기준을 해석하는 겁니다. 됐어요? 가볼게. 이제 1번. 가에서 꽃을 구름으로 나무 둥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자, 쉼표 앞에서는 어때더라?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사실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고요. 때맞춰 꽃을 피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을 드러낸다니까. 하늘의 기둥 구름하니까 어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 맞겠죠? 1번은 지워집니다. 2번. 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의 모습과 때맞춰 깬 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려낸 것을 통해까지도 앞에 사실이니까 확인됐고요.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고 했는데 여기서 벌과 나비에 대해서 작지만 관심 가졌잖아.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3번. 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마음으로 표현되며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 의미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는 건데. 자, 우리가 네 개째들아 한 송이 달래꽃이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했잖아. 3번도 맞습니다. 4번. 가에서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이걸 바램은 달포 밑줄 세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 아까 얘기했지만 얘들 어때? 귀신처럼 점점점 했으니까 얘네가 죽는다고 얘기했고 보기에서도 뭘 강조했어? 일시성을 강조했으니까 잠깐만 있고 없어진 걸 얘기했지 회복을 바랬다는 정서는 들어가지 않잖아. 다음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뒤에 읽을게. 나에서 수위를 벗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튄 길로 상징된 역사적 전망을 이어지는 거니까 이건 맞아. 수위는 어때더라? 죄수복을 벗고 환히 튄 길로 연결되는 건 얘가 바라는 거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틀렸어. 그 다음에 5번. 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 무조건 맞죠 얘들아? 일시성은 꽃이 피고 짐을 얘기하면서 얘기했고요. 나에서 길이 면하지 않을 것을 영속성에 주목하여 긴긴 역사의 의미니까. 자, 아까 여기서 계속해서 길이 살아간다 그랬고 계속 살아간다 했으니까 이거는 영속성을 의미한다. 어때? 보기에서 연결한 선지가 나오잖아. 됐습니까?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시구의 의미니까 이건 어때더라? 시어 자체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 가볼게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자지 않은 것 1. 1에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낸다. 자, 이건 얘들아 앞에 거랑 상관없이 아까 달래꽃을 2번, 3번 얘기했지. 반복은 뭐라고? 강조라고 얘기했으니까 얘한테 주목한 건 맞습니다. 1번 지워져. 2번. 2에서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을 극복하여 뚫고 솟아오르는 것은 달래꽃에 강인한 모습이 된다. 자, 아까 얘기했죠? 상승적 이미지는 긍정. 그러니까 어때? 유리야? 특히 올라가는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했다. 긍정적 봤으니까 강인한 모습도 긍정적 이미지에 포함되겠죠? 2번도 맞는 얘기.
3번, 2에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역사의 힘을 위대함에 기리는 태도. 기린다는 건 얘들아 어때? 그것을 되게 존중한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3번 지어지고요. 4번. 3에서 예쁘디 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 자, 손을 쥐는 것은 어때다? 연결되는 거죠? 결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4번, 5번. 3에서 내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밑줄, 갈등에서. 여기서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랑의 갈등을 얘기한 적이 전혀 없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달래꽃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공동체란 말 자체는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갈등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답 5번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번 시상 전개야. A부터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 A에서 이 집,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형태와 색칠을 인식하고 있다. 자,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거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 중에서 공간의 이동 뭐라고 얘들아? 화자가 옮긴 지명이나 장소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옮긴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 그 집만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시선의 이동. 맞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하고 있어 얘들아? 대상의 형태와 색채니까 이렇게 확인한 거 맞겠죠? 1번 됐어. 2번. 자,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하늘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어때더라? 소와 마을 사람은 여기 배경에 포함된 거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겠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잘 봐.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잘 생각해야 돼. 차 거울 통해서 대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지. 그러면 떠나가면서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럼 써놔 얘들아. 3번에다 관심이 있음. 우선 써놔보세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떠나가면서도 대상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은 검은 둥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했는데 여기서 어때더라? 계속 관심 두고 생각하는 것도 4번에 있죠. 그러면 3번, 4번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 대상들한테 거리가 멀어져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강조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갈게요.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 상황. 자, 이거는 옆에다 따로 써놓으세요. 두 가지 거리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리감은 물리적 거리감이에요. 소름 방금 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게 얘들아. 물리적 거리감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반비례로 될 거야. 뭐냐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뭐가 생겨? 애정이 생겨. 그 다음에 반대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가 생긴다? 애정이 떨어집니다. 됐어? 자, 보자. 여기 또 연애 전문가 유리밖에 없으니까. 자, 유리한테 좋아하는 남자가 옆에 싸가. 유리 좋아, 안 좋아? 좋죠? 또 하나,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팔짱도 끼고 손도 잡잖아. 이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애정하고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리감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어때? 스킨십도 가능하고 가까이 좋다는 얘기야. 근데 유리 알 거야. 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못생긴 남자애가 있는데 나한테 쫓아가면 꺼져 이 새끼 하면서 어때? 멀리 떨어지죠. 중요한 거 어때더라? 거리감이 멀어진다는 얘기는 애정이 없다는 거는 물리적인 거리감에서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바로 정서적 거리감입니다. 이거는 비례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 자, 뭘로 되냐면 지금 뭐가 생각나면 관심이 많을수록 애정도 많습니다. 유리 어때? 현 남친이 어때? 관심이 있고 계속 떠오르니까 애정이 있겠죠. 근데 두 번째, 관심이 없을수록 뭐가 없다 얘들아? 애정도 없어집니다. 유리 세 번째 전 남친 어때? 이름도 기억 안 나죠? 뭐야? 아예 관심이 없다고요. 이건 뭐 얘들아? 관심이 없으니까 애정 자체가 없는 거야. 됐어? 근데 이선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정서적 거리감이 멀어진다고 했는데 3번, 4번 보세요 얘들아. 3번에 계속 걔를 바라보고 있죠. 4번도 어때? 차에서 거울로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데도 바라보다는 얘기는 걔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쌤이 얘기했죠. 관심이 많으니까 애정이 많은 거니까 정서적 거리감이 먼 게 아니라 가깝다고 볼 수 있잖아. 됐어? 그러면 여기가 마저 틀려. 틀렸죠. 그리고 어때? 3번, 4번하고 5번 선지가 충돌되니까 두 개 중에 답이 나와야 된다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 차를 멈추고 돌아보면서 동그라미 경외감을 드린다. 자, 그때 논란이 그 단어죠. 경외감.
이게 중요한 거더라. 경외감이. 자, 하나씩 설명할게. 경자는 존경한다, 놀랍다는 얘기야. 아, 존경한다, 놀라울 경자, 알겠죠? 그 다음에 외자는 두렵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어때? 놀랍고. 그렇지. 두려운 마음을, 두려운 감정을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경외감의 경자의 근거는 마지막에 아 하면서 영단적 표현 쓰고 느낌표 통해서 어마어마한 꽃구름과 나무 둥치를 보면서 놀란 건 맞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논란이 없어. 그러면 과연 여기 있는 두려운 감정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에 이 경외감 대전에 참여 안 한 게 너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참여 안 한 건데 애들이 또 우리 윤재가 선생님 설명 안 해주는 거 족박 감사다 할까봐 해주는 건데 자 일부 경외감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수능의 기출에 뭐가 있습니다. 무지를 통해서 뭘 느낀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기출이 있었어. 그래서 무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꽃과 나무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죠. 무지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했어. 이것만 얘기하면 되게 그럴듯한데 그 사람이나 그걸 믿는 애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경외감의 지금 원인의 이 외자의 원인이 무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무지 말고 두 개가 더 있어. 뭐가 있냐면 크기, 소리가 있어. 자, 너네 생각해보더라. 검은 천원 다 담긴 곳에 저기 손 집어넣으래.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막 미끄덩하고 물컹물컹하게 만져지면 두렵겠죠. 무지를 통해서도 두려움 느껴지는 게 맞는데 크기나 소리 봐. 자, 우리 아영이가 어릴 때 쌤처럼 빅맨이 다가가가지고 가면 어때? 애들이 무서워서 하고 도망가지. 뭐야?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하나 소리 하면 어때더라? 소리 지르면 애들이 또 두려움을 느끼죠. 결국 크기와 소리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아까 거대한 꽃구름을 받치고 있는 게 검은 둥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둥치가 얘들아 날씬하고 가늘겠어? 되게 두껍고 크겠어? 그렇지. 그러면 크기가 매우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가 느껴져? 당연히 두려움도 느껴지겠지. 그래서 경외감이 맞는 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두려움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외감이라는 것 자체는? 경외감 자체가 기본적으로 반반이니까 여기에 두려움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가능하겠지. 근데 그렇게 봐도 가능한데 원인을 찾자 이거지 쌤 얘기. 그래서 두려움의 원인은 지금 무지 때문에 경외감이니까 경외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기 때문에 뭐 한다더라?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니까 경외감이 맞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요거는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직접 자문을 구해서 내가 파악한 거야. 그래서 너네 머릿속에 세 가지 있어야 돼.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무지, 크기, 소리. 그 중에서 얘는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게 가능한 해석이다. 됐죠? 그래서 5번에 어때더라?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 본담으로 했는데 앞에서 뭐가 틀렸어?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은 틀린 근거가 맞지. 근데 중요한 거 너네 내가 이걸 왜 참여 안 했는지 느낌 와? 이거 실제 수능장이나 문제 풀 때 이거에다 목매달아가지고 몇 분 쓸 거야? 또 하나, 그렇지. 앞에 게 틀리면 유리처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목매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외감의 해석을 안 하려고 한 거야. 도대체 문학의 깊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나는 이 강좌들이 문제가 뭐냐면 실제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 경외감 파악해가지고 근거 지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앞에 정서적 거리감이 멀어진다는 게 틀린 게 우리한테 더 중요하다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강조하는 거 무조건 뭐 하라고요? 이렇게 틀린 근거만 찾으면 넘어가시라고. 알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갈게. 표현상의 공통점.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했는데 공감각적 심상은 가나 없잖아. 1번은 지워집니다. 2번,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구하고 있다. 자, 영탄적 어조가 있냐 없냐 봐야 되는데 가에는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나 같은 건 어때? 전혀 그리움이 정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지워져. 그 다음에 3번,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의식을 내고 있다. 어때?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 반복은 강조다. 주제의식 드러낸다니까 강조 의미죠. 지금 뭐야 얘들아? 여기 살굽고 달래꽃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둘 다 대상을 강조했으니까 주제의식 강조. 맞겠죠? 답은 3번. 4번,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조했다. 자, 대립적인 시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의인화된 대상과의 교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살곳이 되게 좋다고만 얘기했지 얘랑 교감한다는 얘기가 없고 의인화도 쓰이지 않았죠. 그래서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경외감이 아니고요. 너네가 보기 파악하고 작품에서 해석해서 보기랑 붙인 다음에 역순을 쭉 푸는 게 이걸 내가 강조하는 거야. 이해됐어, 중호? 오케이. 넘어가서 하나 더 해볼게.